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이번 주는 첫날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3대 지수의 소폭 상승과 소폭 하락이 엇갈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번 주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진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주요 기업들만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를 했고, 화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수요일은 메타, 보잉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존, 인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엑선모빌과 쉐브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투심이 실적들의 영향을 받아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실적은 상대적으로 석유 기업들 외에 크게 중요한 기업이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대신 초중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바로 PCE 물가입니다. PCE는 연준이 물가의 기준으로 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가가 높게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 향후 금리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경기에 대한 위험은 내려가고 대신 금리 예측치가 올랐었죠. 근데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는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장기 채권 할 것 없이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하락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한 것과 동시에 높아진 경기 위험만큼 연준이 피봇을 빠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며 금리 예측치가 낮아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도 지난주 후반부터 하락세로 바뀌었고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물가는 당분간은 무조건 낮게 나온 것이 좋죠. 따라서 금요일 PCE 물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목요일에는 1분기 첫 GDP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 위험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 예측은 직전 분기의 2.6% 성장 대비해서 2.2%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보는 것인데 아마 은행 리스크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오늘은 은행 사태 주범 중 하나였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실적 발표를 했죠. 예상대로 예금이 폭풍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예금이 720억 달러나 빠져나가 1045억 달러로 줄었는데 여기에는 대형 은행들로부터 지원받은 3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분기 동안에만 예금이 1천억 달러 이상 줄은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보고하자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대형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재무 상태를 발표했지만 중소은행들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난 경기 위험 상승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로이터에서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하나 더 추가해서 분위기를 흐려놨죠. 테슬라의 가격이나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점유율이 떨어진 것 때문이고 또 그 중요한 원인이 일론 머스크의 친공화당적 정치 행보 때문이라는 기사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 퍼졌습니다. 로이터는 이미 아시다시피 대표적 반테슬라 여론으로 별거 아닌 일도 과대 포장해서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안티하는 여론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선동에 넘어가죠.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기차 점유율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전기차 점유율을 섞어서 테슬라 점유율이 대폭 떨어졌다고 보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각 분기 마지막 달에는 중국 내수 위주로 배송하고 첫 번째 달에는 수출 위주로 배송하는데 지난 분기 마지막 달과 이번 분기 첫 번째 달을 비교해서 테슬라 중국 내 점유율 폭락,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데 악의적이게 통계 등을 컨트롤해서 보도하는 것이죠. 문제는 일반인의 경우 이 기사들의 허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캘리포니아발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사만 보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었고 그게 일론 머스크의 기행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점유율이 전년도의 72.7%에서 59.6%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작년 판매한 131만 대 중 16%를 캘리포니아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내 전체 점유율은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예전에는 테슬라 외에는 다른 경쟁자가 적었고 시장도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율이 떨어진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전체 점유율 대비해서 캘리포니아가 특별히 더 많이 떨어졌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로이터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빼고 캘리포니아 통계만 부각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다분히 악의적이죠. 미국 전체의 테슬라 점유율은 작년 1분기 72.4% 대비해서 올해 62.1%로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5% 이내의 오차 범위 수준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이 더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시장이 미국 전체 전기차 평균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1분기도 신규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이 커질수록 점유율이 더 떨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점유율이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은 시장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차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각하고 특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치적 노이즈와 엮어서 보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허점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허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이런 노이즈들에 의해 큰 변동성을 가지지만 장기적인 가격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고 얼마나 더 높은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가치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이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치로는 이익의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남들도 똑같이 볼 것이기 때문이죠.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볼 수 있어야지만 진짜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 무엇인가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보였던 미래 가치에 따라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을 씨앗으로 보지 않죠. 다 자라나 수확할 때가 온 곡식과 열매로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 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계속 물을 주고 보살피는 것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부터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 자산의 가치가 실현된 미래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 가치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지 않듯 자산의 가치가 실현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체로 열매가 자라나는 시간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조급해하는 마음을 버리고 긴 안목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가치를 알아채고 투자하고 오래 지켜온 결실을 크게 얻어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